안녕하십니까. 자,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자, 과목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좀 안내해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알고 지나가야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류관리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물류관리론의 출제 영역 좀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물류관리론은 물류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갖고 이제 시험 과목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물류관리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과목에서 또 출제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하니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 흐름을 파악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류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물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나와요. 그래서 물류 개념이라든가 또 일반은 우리가 유통에서 물류 말고도 이제 상적 유통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물류의 기능해 가지고 이제 언급되는 게 있는데 물류의 기능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운송, 보관, 하역, 그다음에 포장, 정보, 관리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또 이제 물류 영역이라는 게 있죠. 조달 물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물류 영역도 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 환경의 변화인데 이거는 최근에 물류 환경의 변화 흐름 파악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늘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최근 들어와 가지고 예컨대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됐다든가 전자거래가 확산되면서 뭐예요? 소품종, 과거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다품종 소량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빈도 배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흐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물류, 환경 물류라든가 물류 보안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 언급하고 있고요. 그냥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래갖고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 좀 풀어보시면 다 해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물류 관리와 물류 마케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원래 원칙들은 다시 하면 잘 나오는 것들이죠, 뭐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요소라든가, 고객 서비스 요소를 갖다가 거래 전, 거래 시, 거래 후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늘 나와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주기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리드 타임이에요. 주문한 다음에 주문한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것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문 주기 시간 해가지고 오더 사이클 타임 해가지고 OCT인데 이것도 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물류관리 전략 관련된 내용이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3자 물류하고 4자 물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3자 물류, 4자 물류는 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수요 예측이 언급되는데 그 수요 예측은 그 계산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고 뭐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지수평활법인데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계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있고 기타 이제 물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유통 관련된 내용들도 나옵니다. 유통 경로 해가지고 유통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는데 이것들도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살면서 겪는 겁니다. 생산자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그 경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류 조직과 물류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류 조직 해가지고 원래 이제 경영학에서는 그 조직의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많은 조직들을 알고 있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직능형 조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라인 스텝형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조직이라든가 요새 최근 들어와서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들, 이제 조직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타 이제 물류 시스템에 관한 내용. 여러 가지 물류 관련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면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역시 세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별로 이렇게 신경 쓸 만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단지 여기서 이제 뭐 계산 관련해 갖고 나온다고 하면 그 수요 예측에서만 거의 나올 뿐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개념들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물류 회계가 나와요. 원래 우리가 물류 관리에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류 관리의 목표. 뭐죠? 첫 번째는 물류비 절감. 물류비 절감하고 또 한 가지가 고객 서비스 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와 관련해가지고 뭐가 나오든 간에 그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을의 답은 최종 종착점이 뭐예요? 자, 물류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 개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물류 합리화예요. 이걸 통해서 물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합리화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결국 물류 표준화가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물류비 절감, 고객 서비스 개선. 자, 물류 모듈화, 물류 공동화가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볼 때는 다 물류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 개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저 물류비 절감을 갖다가 목표로 한다면 물류비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러니까 물류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류회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회계에서 여러 가지 물류비 산정 기준, 물류비 분류가 나오는데 물류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자 물류 기능, 기능별 분류, 그 다음에 물류 영역, 영역별 분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여러 가지 물류 분류인데 이것도 시험에 계속 많이 나오고요. 기타 이제 물류 예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 자 물류 최선성 분석이라든가 해서 가장 초보적인 개념들 좀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류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단 방법이 물류 합리화예요. 물류 합리화하고 이걸 이제 법에서는 물류 체계 효율화라고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물류 합리화나 물류 체계 효율화. 이걸 통해서 물류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다고 했을 때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 그동안 등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시스템들 해가지고 TOC라고 하는 제약 이론, 그 다음에 식시그마는 품질관리 기법이에요. 식시그마 품질관리 기법이 있고 TQM 자 뭐예요? 전사적 품질 경영 관련된 내용이고 적시 공급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스트 인 타임 등등 여러 가지 물류 합리화를 위한 기법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단어들, 새로운 단어들 나와가지고 약자가 나오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한 번씩만 지나가시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기타 우리가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물류 표준화, 물류 공동화, 물류 자동화, 물류 정보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만 물류 관리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물류 표준화가 주는 여러 가지 그 표준화의 내용 또 기대 효과, 물류 모듈화의 내용과 기대 효과, 유닛 로드 시스템, 유닛 로드 시스템도 결국 뭐예요? 물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기타 일관 파레토화라든가 파레토 풀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공동화, 둘 이상의 화주 기업이 물류를 갖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물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류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물류정보 시스템도 이제 물류정보화 관련된 거니까 물류 합리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지만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 나오는 게 물류정보의 특징, 별것도 아닌데 늘 나옵니다. 물류정보의 특징, 그 다음에 첨단 화물운송 시스템 해가지고 CVO, 전자문서교환 EDI, 그 다음에 지속적 상품 보충 CRP, 그 다음에 뭐예요?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템 GPS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TRS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 공용통신이라든가 포스, 판매 시점 정보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약자 용어들이 나오지만 별거 아니에요.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 특징, 우리가 공부하고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물류관리론의 그 기본 내용들을 갖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이제 그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용어도 익숙해지면 다른 과목에도 같은 용어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혁신 기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가 물류 관리라고 해서 과거에는 물류 관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물류 관리라는 용어 대신 로지스틱스가 나오고 로지스틱스라는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첨단화된 개념으로 나오는 게 공급사슬 관리예요. 물류 관리의 첨단 개념 해가지고 공급사슬 관리라는 겁니다. SCM. 그리고 이제 SCM이 등장한 배경에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채찍 효과의 뜻, 원인, 대응 방안 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급사슬의 응용 전략으로서 나오는데 공급사슬의 응용 전략 해가지고 퀵 레스폰스, 신속 대응, 효율적 소비자 대응 해가지고 ECR, 크로스토킹 이런 것들 다 아주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공급사슬 관리가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ESCM이 나온 겁니다. 그냥 SCM에서 ESCM.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공급사슬 관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물류의 최신 개념이에요. 이게 추구하는 목표도 뭐예요? 물류비 절감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개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객 서비스 개선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게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CRM. 거기다 더 추가해가지고 예컨대 SRM이라고 하는 공급자 관계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요새는 공급자 관계 관리,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것들 다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이라든가 전사적 자원 계획 ERP 이런 것들이 이제 늘 나오고 또 다른 과목에도 함께 언급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관리론을 통해서 물류관리 전반에 걸쳐서 일단 공부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과목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관리론이 물류관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 다른 과목도 다 연계가 돼가지고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 또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이런 내용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들 잘 나와요.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출제 비중 최근에 10개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제 비중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봤던 물류관리와 물류마케팅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골고루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물류의 이해 요 정도 18%, 물류회계에서도 11%, 그리고 물류합리화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비중이에요. 물류조직과 물류 시스템은 비중이 적은데 왜 그러냐? 내용이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이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골고루 다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다 전체 내용들 또 새로운 용어들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가지고 공부하시면 그래도 한 번에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과도 연계해서 항상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국가시험 비슷하죠. 자격시험은 초급 30, 중급 원래 초급 30, 중급 40, 고급 30이에요. 그게 원래 원칙인데 근데 어떠냐? 대부분 다 초급, 중급 수준에서 다 나옵니다. 고급 거의 없어요. 10%라고 돼 있지만 어떤 때는 10%도 안 됩니다. 10% 그러면 40문제 중에 10문제인데 4문제인데 고급 문제 4문제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다들 그냥 초보적인 내용들에서 나오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특히 물류관리론 가장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도 항상 중복돼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